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국민병.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으로 만병의 근원이자 건강 시한폭탄 같은 존재. 흔히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6배 높다는 여러 가지 성인병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필요한 물질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하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대사증후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고탄수화물과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으로 대한민국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 만성질환의 위험과 사망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질환 발병 확률 2배, 당뇨병 발병 확률 6배, 뇌혈관 질환 위험 2배, 성인병이 시작이 되는 질환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 우리 몸이 저항성을 갖게 돼 비만과 함께 내당능 장애,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1988년 미국 내분비학자 제럴드 리븐이 X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처음 발표했고, 이후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복부 비만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질환군을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 894만여 명에서 2014년에는 991만여 명으로 4년 사이 16.5%가 증가했는데요. 연령대별 전체 인구의 대사증후군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가 36.6%, 60대 59.2%, 70대가 72.2%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성인병의 전 단계인데요. 성인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최근 우리나라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환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유병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수면 습관, 운동 부족,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사의 이상이 생겨 발생합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대사를 치료하는 김동현 원장. 대사증후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평소 나이살이려니 생각했던 뱃살이 점점 심해져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한의원을 찾았다는 유연옥 씨. 먹는 거에 비해서 급격히 살이 쪄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1kg씩. 네. 근데 먹는 거는 거의 못 먹는다.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이러다 내가 뭐 큰일 생기겠구나 싶어서 2년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는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얼마 전에 검사를 했더니 그 성인병,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런 게 이제 약을 먹을 단계에 들어가서 급격히 살도 찌고. 통계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의 경우 남성은 30, 4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50세 이후 많이 나타났습니다. 50세 이후 폐경기와 더불어 빠른 체중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많은 중년 여성이 그렇듯 복부 비만이 심각한 유연옥 씨.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요. 복부 비만은 대사 이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복부 비만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발생하고 결국 대사증후군 환자가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도 검사, 당뇨 검사, 지질 검사, 혈압 검사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복부 비만도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압 이렇게 5가지 대사증후군 진단 지표 중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 환자로 진단하게 됩니다. 일단 복부 비만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면 대사증후군 발병률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검사를 통해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비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대사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먼저 정확한 신체 계측이 필요한데요. 인바디 검사를 통해 체지방 등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심비만, 허리둘레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 90cm, 여성의 경우 80cm 이상인 경우 중심비만으로 대사증후군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비만 외에 고중성지방혈증,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등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혈압 측정으로 고혈압 여부를 체크하게 되고 혈액 검사를 통해 당뇨,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대사증후군 기준 범위에 속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체중이 증가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건 복부 비만뿐만이 아니라 일상화된 피로, 스트레스, 소화불량, 두통 이런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원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사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대사증후군 환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복부 비만을 빼는 치료 과정이 대사를 회복하는 치료 과정과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을 빼는 과정에서 대사증후군 관련된 임상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울증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몸무게가 뿌니까. 당연히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복부 비만과 계속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민이었던 유현욱 씨. 검사 결과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초기 대부분 증상이 없는 데다 성인병의 전 단계쯤으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사증후군 무엇보다 조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10배 이상 높으며 암의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병, 즉 만성 생활습관병으로 진행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인병의 전 단계라 불리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 방치할 경우 대사 이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뇌졸중, 심근경색, 암은 물론 지방간 만성 풍판, 통풍, 담석증 등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주요 진단 기준이기도 한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복부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한 한방 침 치료. 체지방을 분해해 허리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환자분은 복부 비만침과 온열덤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배가 차가워지면 대사율이 떨어져서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반대로 배가 따뜻해지면 대사율이 증가해서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 복부 비만침과 온열덤 치료는 배를 따뜻하게 해서 복부 지방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을 바꾸시는 건데요. 물을 제외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먹는 종류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만큼 대사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무엇보다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중요한데요. 수면 습관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매일매일 먹는 시간과 식단을 체크하면 숨어있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병합을 해야 되겠죠. 예, 물론 몸이 이 체지방이 빠지면 선생님이 활동하기 편하다 하니까 선생님 그거 잘 따라서 규칙적으로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두 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흰쌀밥, 밀가루, 설탕과 같은 즉시형 탄수화물입니다. 즉시형 탄수화물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종류의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십시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과도한 염분과 과당, 그리고 식품 첨가물들은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소변을 통한 나트륨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주된 요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흰밥 위주의 불규칙한 식사, 빵, 과자, 주스, 커피 등을 마시는 습관은 고쳐야 할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무엇보다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섭취 열량을 줄이고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은데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게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 생활 습관병입니다. 오랫동안 생활의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빠르게 나빠지지도 않지만 빠르게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꾸준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어떤 운동이라도 대사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을 줄이고 아침을 챙겨 먹고 밤늦게 먹지 않고 일찍 자고 충분히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하게 사는 법이 됩니다. 현대인의 건강관리의 시작은 대사증후군 예방부터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물론 암 위험까지 높이는 만큼 철저한 식생활, 생활습관 관리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바랍니다.